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 박경주 선생님이랑 같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또 이제 몰랐던 이제 모르게지나 론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시다 보면서 또 어려운 점도 많지 않나요? 요즘 감정가는 잘 나오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네. 뭐 중요한 지점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한 7월, 8월 정도부터 이제 집값 조금 하락세로 이렇게 돌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도 감정가가 나름 잘 나왔습니다. 뭐 경기가 안 좋다 막 이렇게 뭐 미디어에서 얘기 떠드니까 이게 뭐 좀 집값도 좀 영향도 있고 그래서 론 하시는데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융자를 할 때 놓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계약할 때의 금액, 이 집을 내가 100만 불로 계약을 했다. 그럼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감정사, 어프레이저가 가서 그 리포트를 통해 가지고 그 100만 불이 되느냐 안 되냐를 제가 다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감정사 통해서 나왔는데 100만 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95만 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작년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100만 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100만 나오거나 뭐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걱정 전혀 안 했어요. 전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됐었던 케이스지만은 지금 같은 마켓에서는 보면은 이제 이 집값이 이걸 못 나왔을 때 100만에 내가 샀는데 95만 밖에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바이어로서 어떤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냐고 하면은 이제 이전에는 다 저희가 모든 조건 다 뺐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프레이저 컨틴전시라는 게 다시 이제 사장님들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 들러오면 나 안 살래. 이제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 넣으실 적에 그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활용하셔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넣어서 했는데 그래도 95만 불이지만 나 이 집 너무 좋아. 나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셀러 쪽이랑 얘기를 해서 집값 조정을 하시던가. 근데 셀러는 아니야, 나 이 가격 100은 꼭 받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이제 저한테 숙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이어분이. 그러면 그 5만 불이니까 그 디퍼런스가 그 5만 불에 대해서 그 융자 내는 그 비율만큼, 론 투 밸류만큼, LTV만큼의 돈을 더 가지고 와서 융자할 수 있게 맞추던지. 더 안 해주시고 더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딱 그 간당간당한 가이드라인 끝까지 채우신 경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어로 살 수 있는 거는 내가 다운을 더 해가지고 그걸 맞추던지, 아니면 인컴이 좀 충분하시면은 그런 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다운을 뭐 20% 이상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격 조정이 좀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좀 이쪽이 안 되면은 그렇죠. 컨트랙을 캔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컨틴전시라는 걸 걸어놔야지 내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컨틴전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셀러 측이랑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같은 시기 2023년에서는 기준에서는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넣어서 오퍼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같은 바이어 마켓에서는 이제 바이어 오퍼가 들어오고 뭐 약간 좀 그런 게 나왔더라도 이제 셀러들이 조금 이게 좀 플렉서블하게 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일단 나왔는데 깨지면은 기분 나빠요. 맞습니다. 아니 그거 예를 들면 제가 결혼하려고 다 했는데 파혼한 거야.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양쪽 에이전트들도 기분이 좀 그렇고 일단 비난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남아 있는 거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뭐 그 비난에 와서는 보통 이제 융자하시는 저희들한테 말이 떨어지고요. 이제 근데 뭐 부동산 선생님들한테도 뭐 영향은 가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집이 마음에 들거나 하시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할 것이냐에 대한 그 플랜 B도 생각 꼭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플랜 A가 잘 가다가 안 됐을 때 B로도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계셔야 되는 것도
주택 구매해서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100만 불 이상 되고 몇십만 불짜리인데 내 소중한 가족들이 살 거니까 플랜 B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플랜 B는 보통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러랑 얘기해서 집값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내가 돈을 더 가져온 방법이라든지. 네. 근데 이것저것 또 다 싫다 그러면은 그냥 깨고 다른 집을 다시 찾아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프레이저리 보통 지금 하게 되면은 신청을 해서 어레인지 되고 리포트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게 되면은 대략 한 7영업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짧으면 7일에서 길면은 이제 10 칼렌더 열흘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이제 융자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그때 결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이 이제 리얼터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겠다. 나는 그러면 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러면 딴 집 찾을래. 내 예산에 맞는 집 찾을래? 라고 그걸 결정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가다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도 안 들으세요. 뭐 이게 능력이다, 뭐 로너핏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근데 보통 나와 있는 건데 뭐 나 또 안 되면 난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왜 못했을까? 뭐 또 뭐 이런 일들을 뭐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점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감정의 영역이라는 거는 지금 그렇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로너피서라든지 아니면 리얼터 하시는 분들이 감정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했었던 시절이 아주 옛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시절은 다 갔고요. 지금은 뭐 은행 쪽이든 브로커 사이드를 통해서 하던 이제 그 감정사분하고는 이제 서드 파티 통해서 중간에 감정 회사를 통해서 감정사분하고 어레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인위적으로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저희 같은 론 오피서들이 감정사 직접 연락해서 밸류 더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적은 있습니다. 많이 고쳤어요. 새 집으로 플립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이 고쳐서 정말 이것들이 다 평가받을 수 있게끔 가서 만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이렇게 그거는 해서 감정사가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가서 막 떠들고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집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아는 거는 그렇죠. 이전에 살았던 집 주인, 준 자료 베이스 아니면은 새로 이제 사시게 되면서 내가 고쳤던 것들 아는 거는 결국에는 셀러 쪽에서 나와야 되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감정사한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집들보다 이러이런 거 수리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밸류 더 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감정사분이 100% 수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하샬리 봤을 때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손님들을 비싸게 팔아드리려면은 또 이제 만나서 또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하고 이렇게 또 가능한 감정가가 좋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저도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집 수리 안 된 집은 집값이 그만큼 또 쌉니다. 그쵸. 그렇다고 하면은 집이 조금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레이아웃, 집 이제 구조가 좋다고 하면 그 집을 사셔가지고 내가 집 싸게 산 만큼의 그 밸류를 가지고 내 집을 수리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는 그런 부분들 항상 레이아웃은 뜯어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뜯는다고 해서 다 되겠습니까? 이거 뭐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플립을 하다 이제 집을 그 동네에서 좀 비싸게 팔았어요. 그러면은 안 고친 집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그 동네 밸류가 올랐다고 막. 맞습니다. 근데 그 감정사분들도 이거 와서 보면은 이게 좀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맞습니다. 뭐 사다 싸운 적도 많잖아요. 그런 건 없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융자는 아까 이제 뭐 이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차별을 안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부 두 분 다 돈을 벌고 계신데 뭐 집을 부인 혼자서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의 인컴만 가지고 저희가 융자 해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이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이제 엘리모니라든지 차일드 서포트를 달달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받는다, 예를 5,000불씩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저지먼트 이제 보험 판결문만 있으면은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컴 잡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융자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융자에는 차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그러니까 융자하면서 내가 그 인컴을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서류를 요청을 드릴 거고 그거 인컴을 안 쓰더라도
혼자 그냥 받는 월급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 월급으로 하셔도 되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안 좋겠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집이라는 게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같이 지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는 과정 또 이렇게 또 인볼브 되신 분들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좀 그 가정을 다 이제 좀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좀 주머니 사정도 보게 되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 참 좋은 집을 고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같이 좀 삶을 같이 나누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면은 프라이빗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쓰면 좀 뭐 역시 돈이 또 관련되고 또 이렇게 또 사시는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좋은 원활하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집들을 이제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또 한국서 이제 또 네. 외국인들이 또 외국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 네, 그 그렇습니다. 외국인 융자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은 솔직히 뭐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면 집들 많이 보여주는데 미국 가서 집이나 하나 살까? 뭐 애들도 유학 보내고 뭐 그러면 주변에 집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집을 구입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외국인 네. 융자분인지. 이제 저희 이제 정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컨퍼밍 론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L1 비자나 E1, E2 비자 받아오신 분들, 주재원들 뭐 이런 주재원분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텍스 리포트 보고 융자하시는 거 도와드리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국인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비자가 없는 이제 말 그대로 관광 비자로 오신다거나 아니면 뭐 학생 비자도 학생들한테는 융자 못 해드립니다. 네. 참고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드리면은요. 이거는 지금 저희 은행에서는 지금 하지는 않지만 제 과거의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고 예. 현재 있는 뭐 마켓에서 그 제가 프로그램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네. 기존에 이 외국인 융자를 하시게 되면 그 5% 다운, 10% 다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여기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왕창 해야 되네요. 은행 쪽에서 리퀘어먼트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30%나 35%. 이건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더 많은 리퀘어먼트를 요청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리저브라고 해가지고 한 40% 정도는 다운을 하셔야 되네요. 뭐 40% 하면은 아주 세이프하고요. 네. 뭐 은행 프로그램마다 다르니까 요거는 네.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리저브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한국에 있는 인컴 받지만은 미국 내에 있는 자산으로서 한 6개월치나 뭐 1년치 뭐 길게 보면 뭐 그런 정도까지 그 원금이자 프로퍼티 텍스 인슈런스 만약 콘도 사시면 HOA까지 이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에셋에 대한 능력까지도 같이 봅니다. 저희가 리저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미국의 은행 구조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외국인으로서 하시려면 선제 조건이 뭐냐면 미국 내 어카운트가 있어야 되고 다운페이 하신 분들은 뭐 한국에서 오셔도 되니까 관계는 없지만은 그럼 뱅크오프에서 외국인들한테 어카운트를 오픈해 주시나요? 저희가 조건에 대해서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거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조금 네. 일단 구절 하나 여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모든 융자에 있을 때는 그 리저브라는 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그 미국에 자산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통장은 만드셔야 되고 통장은 뭐 외국인 조금 뭐 911 이후에 많이 힘들어졌지만은 뭐 여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 외에 또 그걸로 이제 또 외국인들도 융자를 해서 집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거죠? 예, 하여튼 뭐 이거 보시면서 이제 한국에 사시거나 뭐 이렇게 사서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는데 생각보다 조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또 주택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시고 네.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W2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셀프 인플로이 분들 우리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오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식당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거나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게 텍스 리포트 여기서 스케줄 C 이제 개인으로 이제 1099 받으시고 보호하시는 분들 코퍼레이션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통틀어서 셀프 인플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에셋만 있으시면은 텍스 리포트를
안 보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저희가 얘기해서 이제 Alternative Incom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알트닥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이제 P&L, 우리 네. 쉽게 얘기해서 P&L 프로필 앤 로스 스테이트먼트만 네. 보거나 아니면은 뱅크 스테이트먼트 가지고 하는 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셀프 인프로이 분들이 2년 이상 비즈니스 하셨는데 네. SS 돈은 많으신데 나는 융자가 안 돼서 집은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꼭 사람들 만나셔가지고 저희가 융자한 사람 만나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융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꼭 상담 받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시니까 우리 또 미국에 있는 또 이제 경기 뭐 이런 이자율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한번 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